You call me a saint, but you know I'm a stranger, all willing and able to do what you want. You think I'm a thinker.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요즘은 집이랑 작업실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야외 촬영을 못하게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작업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최저가 세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프리미어 프로가 워낙 무겁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유튜버 분들이 이 많은 방법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들 작업 스타일이 다르셔서 파트별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에 쫙 세팅하는 영상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프리미어 프로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CPU의 드라이버가 끝까지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계열의 지포스 1080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면은 드라이버 최신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라고 뜨죠. 네. 프리미어 프로는 쿠다 GPU를 기반으로 작업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외에 CPU나 메인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는 각자 사용하시는 회사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장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드라이버를 받으셔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를 실행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프로젝트 눌러서 프리미어 프로 최적화 1. 자, 이게 밑에 보시면 렌더러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위쪽은 VGA 카드의 쿠다 가속 GPU를 사용하겠다, 밑에는 CPU만 사용해서 렌더하겠다 라는 옵션이에요. 당연히 쿠다 가속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OK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형성이 됐죠.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큰 프로그램입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작업 스타일도 다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최저가 세팅이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 가지 기준만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하면서 뻑이 좀 덜 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작업 시 프리뷰가 조금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렌더링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플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목표를 잡고 세팅을 잡아봤어요. 자, 거기에 부합해서 세 가지 세팅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퍼런스 세팅, 두 번째는 익스포트 세팅, 세 번째는 프리뷰 세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리퍼런스 세팅에 최적화입니다. 자, 파일 에디트로 가셔서 맨 밑에 보시면 프리퍼런스 있죠? 네, 먼저 제너럴 해서 열어볼게요. 자,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전부 다 건들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건드려 볼게요. 자, 먼저 에디트 프리퍼런스 오디오로 가셔서 플레이 오디오 와일 스크러빙, 기본 세팅에서는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 만약에 체크가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서칭할 때 오디오가 살아서 같이 나오게 되는 옵션이에요. 굳이 서칭 시에 오디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은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CPU의 일을 덜어주기도 하고 작업 중에 오디오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은 빼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쭉 통과해서 미디어로 가세요. 그로잉 파일스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초기 세팅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둘 다 빼주세요. 이 기능은 1분마다 파일들을 리프레시 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켜져 있으면 CPU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니까 이것도 해제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캐시 파일 밑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미디어 캐시 파일스, 미디어 캐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네, 요게 경로가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된 C 하드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다른 드라이버로 바꿔주세요.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C 드라이브가 아닌 SSD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move Media Cache Files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눌러주셔서 캐시 파일들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메모리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Installed RAM이 있고 RAM Reserved for Other Application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옵션이 프리미어 프로가 실행되고 있는 중에 다른 프로그램에 얼마 정도까지 램을 할당할 것인가 라는 옵션입니다. 램이 충분하실 경우에는 뭐 원하는 만큼 할당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16기가나 8기가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뭐 3기가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프리미어에 최대한 많이 램이 할당되도록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백으로 가볼게요. 이제 다른 옵션은 건드실 필요 없고 요 Enable Mercury Transmit이라는 게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실 경우에 그 중에 하나를 프리뷰 전용 모니터로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3개의 모니터를 쓰고 있지만 하나를 온전히 프리뷰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공간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용 모니터로 따로 프리뷰를 크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모니터에 클릭을 해주시면 그쪽 모니터로 프리뷰가 계속 나가겠죠. 자, 그 다음은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Snap Play in Timeline when Snap Enable 이라고 옵션이 있죠.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요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클릭칸을 이동할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탁 붙여주는 기능을 해요. 이거 편집 시에 굉장히 편하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Play After Rendering Preview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연두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다시 연두색이 있죠. 자, 이 빨간색 부분은 GPU를 사용해야 되는 좀 무거운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엔터를 치면 부분 렌더가 되면서 연두색으로 바뀌죠. 근데 그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부분 렌더가 끝난과 동시에 자동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부분 렌더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구간을 플레이를 해서 들어야 되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해제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익스포트 세팅입니다. 자, 파일에 익스포트 가셔서 미디어 컨트롤 M 누르셔도 되고요. 자,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를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Use Previews라는 게 있어요. 체크 해제돼 있을 텐데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아까 우리 좀 무거운 작업한 거 위쪽으로 빨간색 바 떴던 거 엔터 눌러가지고 연두색으로 바꿨죠. 작업 중간중간에 엔터키로 미리 렌더링해 둔 데이터를 마지막 렌더링 시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이걸 만약에 체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렌더링을 다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특히나 저희들이 부분 렌더한 부분들은 이것저것 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빨간색 바가 떴던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미어의 부담을 좀 덜어주게 돼서 우리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 렌더링 중에 강제 종료나 뻥날 확률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을 갖다 클릭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 프리뷰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복구하기 위해서 시퀀스 세팅으로 갑니다. 자, 여기 시퀀스에 시퀀스 세팅스 있죠?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 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 비디오 프리뷰란에 프리뷰 파일 포맷이 있죠. 퀵타임으로 바꿔주시고요. 코덱을 애플 프로레스 422HQ로 바꿔주세요. 이 애플 프로레스 코덱은 퀄리티 대 용량 효율이 굉장히 좋은 코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세팅했던 부분에서 프리뷰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복구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난 시퀀스는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이후에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N 눌러서 뉴 시퀀스, 자, 세팅스 가셔서 우리가 이거 바꿔둔 거 확인하시고 여기 세이브 프리셋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 N 누르면 언제든지 이 커스텀에 떠 있으니까 이걸 불러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뷰 세팅입니다. 자, 우리들이 작업 중에 이렇게 프리뷰하면서 버벅대면은 굉장히 짜증나죠. 특히나 파이널 컷 쓰시다가 혹시 프리미어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멘붕을 많이 겪으시던데 이 프리뷰 세팅도 최적화해서 최대한 좀 매끄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프록시 파일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매번 촬영 데이터를 계속 프록시 파일을 만든다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 프록시 파일을 만드는 건 제외시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세팅들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풀,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죠. 4K 클립에 컬러 그레이딩 하고 이것저것 플러그인들을 막 집어넣어서 되게 무거워졌다. 그래서 프리뷰가 제대로 안 된다. 할 때는 뭘 2분의 1이나 4분의 1로 내려서 플레이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플레이가 됩니다. 요거는 대부분 알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프리미어에 꽤 많은 자원을 먹는다고 해요.
버벅될 때는 이 가이드 프레임도 꺼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여기 오디오 파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오디오 파형을 보여주는데 프리미어가 꽤 많은 자원을 사용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 작업을 다 끝낸 후에 영상 컬러 그레이딩이나 그 외 작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오디오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형을 아예 안 보이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가볍게 컬러 그레이딩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오디오 파형이 하나라서 그런데 이제 막 오디오 작업들 되게 많이 하고 폴리 작업들 막 하면 오디오 트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전체 오디오 웨이폼을 이런 식으로 싹 안 보이게 해주면 그만큼 영상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납니다. 자, 이거는 에디트의 밑에 쪽에 키보드 숏컷이라고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숏컷이 떠요. 자, 여기다가 쇼 오디오 웨이폼, 자, 여기 떴죠. 원래는 단축키가 없을 텐데 제가 컨트롤 E를 지정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두면 컨트롤 E를 한번 누르면 없어졌다가 다시 누르면 나타나도록, 오디오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컨트롤 E 누르셔서 싹 안 보이게 하신 후에 작업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최후의 수단이랄까? 뭐 이런 건데요. 프리미어 자체 세팅이 아니고요, 윈도우 세팅입니다. 지금 한 모든 세팅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벅인다, 이럴 때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자, 프리미어를 끄지 마시고 컨트롤 알트 델리트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세부 정보로 가세요. 자, 세부 정보로 가시면 여기 밑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보이시죠? 네, 여기서 우클릭하시면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높음으로 해주세요. 우선순위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버벅임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프로그램을 매번 켤 때마다 새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는 꽤 유용하다는 거, 가끔씩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CPU 온도를 낮춰주는 수냉 쿨러 세팅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본 방법이긴 한데 이 방법은 돈이 좀 들어가죠. 하지만 코어가 많은 고사양의 CPU를 사용하신다면 꼭 좋은 수냉 쿨러를 사용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수냉 쿨러를 계속 사용했었는데 좀 저렴한 제품이었어요. 무거운 작업을 할 때마다 소음이 크고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버벅이고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뭐 그래도 프리미어가 워낙 무거운 프로그램이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쿨러가 망가지면서 CPU 온도가 98도까지 오르는 굉장한 참변을 겪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결국 쿨러를 교체했는데요. 이왕 교체하는 거 조금 더 좋은 걸로 하자 해서 중간 정도 가격의 제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버벅임과 소음이 반 이상 줄어들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미어 프로가 CPU 파워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쿨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최저가 세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